오늘 배울 거는 다항식의 곱셈. 이제 너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쓰는 식계산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 파트고, 이 파트부터는 반드시 모든 문제를 연습장에 번호 적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 앞에 A 스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으로 풀리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습장에 계산하도록 합니다. 알겠지? 연습장 가지고 왔어? 연습장 건? 연습장. 가빈아, 선생님 뭐 말하면 집중해야지. 옆으로 조금만 더 가자. 선생님 자리도 좀 줘야지. 선생님 자리 한 요 정도까지는 선생님 자리 좀 줘요. 선생님 자리가 너무 없잖아. 자, 첫 번째 배우는 거는 다항식 플러스 다항식의 계산인데, 그거 하기 전에 다항식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미지수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그때 배운 얘기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1학년 때 맞지? 선생님이 4년 전에 중1을 마지막으로 가르쳐서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 그러면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얘가 메인이 되지. 그래서 x의 1차식이라고 표현하지, 그제? 요렇게 생겼는 친구들을 식이라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는 보면 더하기 빼기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식이 있고, 어떤 친구는 더하기 빼기가 없는 식이 있지. 이랬을 때 우리가 요렇게 더하기 빼기가 있는 식들에 더하기 빼기 제외하고 나머지 5친구들을 각각 항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더하기 빼기 없이 요렇게만 있는 친구를 우리가 단항식, 이렇게 두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친구를 다항식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이야. 이때 주의할 거는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부분이다. 다항식이라고 한 개는 안 돼. 이건 아니야, 알겠지? 단항식도 다항식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는 계산하기가 충분히 쉽지.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때 우리가 곱하기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곱하고 막 나눠도 되지만, 더하기 빼기는 반드시 뭐끼리 계산해줘야 된다 그랬지? 동류항끼리, 같은 종류의 항끼리 계산해줘야 돼. 여기에서는 이 친구가 x의 1차 항이 되겠고, 이 친구가 뭐라 그러지? 상수항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겠어?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되겠지. 얘는 사실 괄호 푸는 게 별 큰 의미는 없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괄호 앞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거 알아 몰라? 괄호 풀 때, 그지? 그리고 나서 동류항끼리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 계산법이고, 요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앞에서 배웠고, 그지? 이 덧셈 뺄셈 하는 게 1학년 때 배우나? 2학년 때 배우나? 1학년 때 배우나? 우리가 3학년 때 배우는 거는 이 친구 곱셈하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곱셈은 오히려 덧셈 뺄셈보다 더 쉬워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식과 식이 곱해져 있는 걸 계산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이런 거 있죠. 괄호 풀 때
이런 거 괄호 어떻게 풀어요? 요렇게 곱해서 적고 요렇게 곱해서 적지. 이건 알지? 너 친구 이름이 뭐지? 요렇게 요렇게 해주는 거? 분배 법칙이란다 했어. 맞나? 그러면 다항식과 다항식의 계산도 똑같이 분배 법칙으로 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너 친구 먼저 얘랑 곱해. 적고 너 친구 얘랑 곱해서 적는데 얼마지? 마이너스 4x 되겠지, 그지? 친구가 x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네. 미안하다. 맞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해주면은 요렇게 해주면 끝이 납니다. 물론 같은 항이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보기가 좋겠지. 맞나? 요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계산의 기본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 있나? 자, 그 다음에 옆에 개념 19번 봅니다. 개념 19번 곱셈 공식이라 그래서 총 9개의 공식이 나오지, 그지? 맞나? 9개의 공식을 외우는데, 아니 9개란다. 5개의 공식을 외우는데, 이거를 외운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칠판에 해줄 테니까 잘 보고 기억합니다. 외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자,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공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입니다. 물론 외워서 쓰는 애들이 훨씬 더 많지만은 각 똑같이 외울 때도 생각을 해서 외우는 애들이랑 생각을 안 하고 외우는 애들이랑 분명히 차이가 있지. 맞지? 그래서 왜 공식이 그렇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외워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플러스 b가 이렇게 두 번이 곱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맞나? 그럼 앞서 봤었던 분배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가 두 번 곱해지니까 맞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맞나? 그 다음 이 친구들은 그냥 적어도 상관없는데 사실 BA라는 거는 AB랑 똑같지. 곱하기에서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잖아. 요게 이름이 뭐지? 교환 법칙이지. 초등학교 때 배워. 덧셈의 교환 법칙. 너네가 교환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3 곱하기 2랑 2 곱하기 3이 같은 걸 아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막 중요하게 그냥 이거는 내용 나올 때 잠깐 보고 넘어가는 내용이라서 기억을 못해서 그래. 초등학교 때 제일 먼저 배워요. 너 3 더하기 2랑 2 더하기 3이랑 같은 거 언제 배웠겠어? 굉장히 오래됐겠지, 그지? 이걸 처음 배울 때 얘기하는 게 교환 법칙이야. 사실 교환 법칙 제일 먼저 배워. 그렇게 얘기해요? 교환 얘기해. 법칙이라고? 얘기는 해. 근데 너네가 중요시역에는 구구단만큼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애들 기억을 못하는 거지. 자, 그래서 BA랑 AB랑 같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AB가 두 개가 있네. 자, 일단은 공식은 이렇습니다. 요거 제곱은요, 요건데요. 요게 되는 이유는 여기서 봤다시피 다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곱하다 보니까 얘 나오고 얘 나오고 얘랑 얘 나오는데 얘랑 얘랑 사실은 같지. 그래서 얘가 몇 개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공식이 나오는 과정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얘를 AB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AB라고 외우지 않도록 합시다. 왜? 저 AB 있잖아. 맨날 AB로 외우면 AB 안 나오면 엄청 헷갈려 애들이.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뭐라 그러냐면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2 앞 뒤 더하기 뒤의 제곱이다 라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줬었어. 선생님 엄마 하는 선생님이거든.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 언제 처음 배웠지 내가 이거를?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거를요? 어, 좋은 건데요? 선생님 초등학교 5학년 때 고등학교 했어. 아니 엄마가 언니야 오빠들 과외하는데 난 심심하잖아. 옆에서 계속 깜짝깜짝거리면 엄마가 야 그거 이거나 풀어라 이러고. 자, 니의 기본적인 곱셈 공식인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걸 AB로 외우면은 되게 헷갈려 애들이. 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할 거야? 3A 플러스 4B의 제곱이다. 그럼 A만 제곱하나? AB만 곱하나? 그렇지. 그래서 요거 전체 제곱이랑 요거 전체 제곱. 그래서 얘의 전체 제곱이랑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점은 왜 찍어요? 얘 제곱. 선생님 지난번에도 얘기해 줬잖아, 가기나. 점이 곱하기다. 얘기해 줬다고 했죠? 너한테 얘기해 줬어. 자, 우리가 뭐 A 곱하기 B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AB 이렇게 적잖아. 아무것도 안 적고. 근데 사실 여기 점이 생략돼 있는 거야. 곱하기라는 점. 왜 생각해요? 왠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 생략하더라. 언제부턴가 누군가가 생략했을 텐데 누가 생략했는지는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아. 언젠가부터 누군가 생략했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AB라고 외워주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공식에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공식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1번 공식, 2번 공식 따로 외우지 않도록 하세요. 동그라미 2번 공식 한번 보세요. 맨날 이거 좀 나오는 거 아직 좀. 새거 안 샀어요? 아니 샀는데 이것도 새 거야. 여기 새 거라고요? 근데 얘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 이거 봐, 처음에 겁나 잘 나오거든? 그 조금 지나면 내가 자꾸 이렇게 드니까 잉크도 뒤로 들어가는 데다가 말라서 한 1, 2분 지나면 또 안 나와. 이거 덮어놓고 한참 있으면 나와요. 자,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생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가 마이너스 B잖아. 맞아, 아니야?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요렇게 생각을 하면 굳이 얘랑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 친구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겠지?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제곱되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얘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뒤에 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뒤에 거가 한 번만 곱해져 있는 거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외우는 게 습관이 되어야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보다 더 복잡한 공식 외울 때 너네가 안 힘들어. 알겠지? 뭐 똑같은 공식 뭐 3개, 4개, 5개, 6개 나오는데 그걸 다 따로 외울 수는 없잖아. 맞았냐? 자, 곱셈 공식 잠시 접어놓고요. 한 거 아니에요? 기다려. 어디 갔지? 78페이지 개념 23번 가봅니다. 거기 이름이 뭐지? 곱셈 공식으로 해요. 마찬가지 곱셈 공식의 변형 봐보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거 제곱은 요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이 첫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이란 말이지. 두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도 마찬가지예요. 저 친구 요렇게 넘어와서 요렇게 만들어준 거라는 거지. 맞나? 이거를 뭐 따로 열심히 외워야 될까요? 굳이 열심히 외울 필요는 없다.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너네가 그 자리에서도 바로 쓸 수 있는 내용이지. 맞아, 아니야?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너무 공식으로 한국사에 누가 뭐 했고 이거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마. 알겠지? 항상 수학은 내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본인도 편하고 안 잊어먹고 잘. 자, 여기 온 김에 3번, 4번도 잠깐 보고 넘어갈게.
자, 3번, 4번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은 얘랑 똑같지? 맞아, 아니야? 그럼 얘랑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걸로 만든 공식이 3번, 4번이야. 자, 얘랑 같단 말이야. 맞지? 우리가 요 변형시켜주니까 얘 나왔고, 얘 변형시켜주니까 얘 나왔지? 거기에서 얘만 남기고 얘 넘겨주면 요런 공식이 나오게 될 거고, 얘 남기고 얘 넘겨주면 얘가 된다. 가 3번이랑 4번 공식이지. 3, 4번 공식도 크게 배울 거 없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요거 하나만 외우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맞아, 아니야? 얘 외우면 얘도 알 수 있고, 그지? 그 다음 변형해서 얘도 알 수 있고, 변형해서 얘도 알 수 있고, 변형해서 얘랑 얘도 알 수 있는 거지. 설사 공식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기본 공식만 외워서 넘겨주고 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내면 된단 말이야. 자, 기본 공식은 뭐다?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뭐 이런 거 나왔대요. 뭐 한 개도 어려워 보이는 거 없는데 그래도 뭐 하나 뭐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게 없나? 아, 없다 때려쳐라. 저런 거 해보자. x-y가 1이고요. xy가 7이래요. 그랬을 때 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뭐? 얘부터 봅시다. 얘가 되잖아. 요건 그냥 기본적인 공식이지, 그지? 앞에서 봤던 거.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사실 요거 하나야, 그지? 그걸 갖고 얘네를 활용하는 거야. 뭐 알아야 되겠네. 그럼 얘 제곱해볼까? 얘 제곱해버리면요, 마찬가지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니까 우리 아까 봤듯이 얘만 마이너스가 되듯이. 맞나? 얘가 얼마래요? 이거 제곱하면 1이잖아. 맞나?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요거보다 얼마나 더 커? 저쪽에 있는 친구에 이만큼 더 해줘야 얘가 되겠지. 자, 그래서 얘 아까 1이라 그랬고 xy가 얼마라 그랬지?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다른 기타 공식 안 해요. 알겠나? 그래서 실제로 너네가 외워야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이 이 친구입니다. 다음 다시 원래대로 넘어가서 두 번째 공식은 두 번째 공식은 A로 돼 있나? 아무거나 하면 어떤가? 이거 A 어떤 문제집 A로 돼 있고 어떤 문제집 뭐 X로 돼 있고 이렇게 X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자, 공식인데 이 공식 참고로 보통 합차라고 많이 불러요. 알겠지? 합차라고 부르는데 얘도 마찬가지. 전개해주면 얘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고 그 다음에 얘 나오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져서 이 친구만 남게 된다.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 외워야 되는 공식 합차 공식이라 그래요. 사실은 너는 외우는 거 이게 두 개밖에 없어. 저 두 개 끝이야. 밑에 뭐 이상한 거 붙어 있는데 뭐 이런 거 볼래? C인가? 모르겠다. 뭐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이런 거 이게 무슨 공식인가? 그냥 전개하는 거랑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뭐 얘네들이 곱해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맞나? 맞나요? 이게 무슨 공식이야? 정리하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지? 맞지? 그래서 얘는 뭐 사실 공식이라고 말하기도 참 그렇다. 4번, 5번.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어 있는 친구라든지 혹은 이렇게 합차 곱해져 있는 거는 사실 뭐 공식 외우는 거 훨씬 더 빠른데 얘는 안 외우고 전개해도 뭐 비슷할 뿐더러 나중에 너네가 이 수식 자체가 익숙해지면은 어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수식 자체가 익숙해지면은 내가 안 외워도 자연스럽게 나와. 맨날 곱하니까. 곱하니까. 맨날 곱하잖아. 맨날 똑같은 거 곱한단 말이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잖아. 이렇게 곱하면 제곱 나오고 이렇게 곱하면 상수 나오지. 그 다음 x 나오는 게 요거랑 요거지. 그럼 맨날 저날 똑같은 거 하기 때문에 나중 되면은 익숙해져서 내가 굳이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요. 자, 그 다음에 75페이지 20번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의 계산. 자, 그래서 이 파트 곱셈 공식 파트가 있잖아. 물론 기본적으로 내용이 뭐 어려운 건 없잖아, 그지? 어차피 공식 외우는 거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 주로 해야 될 게 첫 번째, 연습장 예쁘게 쓰기. 눈대중으로 계산해서 중간과정 다 누락했다가 틀리게 되면 선생님한테 계속 잔소리 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근차근 예쁘게 식 정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당연히 그 첫 번째를 하기 위해서 뭐가 수반이 돼야 되겠어? 단순 계산 안 틀려야 되겠지? 그 계산하는 과정에서. 맞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되는 게 여기 뒤에 보면 활용 나온단 말이야. 지금 왼쪽에 보면 뭐 도형 넓이 구해라니 막 이런 거 있지. 맞나? 그래서 굉장히 긴 한글 문제를 보고 너네가 예쁘게 식으로 쓰는 연습까지가 이 파트에서 너네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래서 또 다른 활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있는데 52 곱하기 48을 계산하래. 그냥 곱하기를 해도 되지만 이거를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보자 이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딱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는 50 더하기 2 뒤에 있는 친구는 50 빼기 2지. 맞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합차라는 공식이랑 모양이 똑같아졌지? 그러면 이 친구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라는 거지. 그래서 해서 답이 이렇게 손쉽게 나온다. 실제로 이런 계산법은 인도인가 어디에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애들은 이런 복잡한 그 계산이 굉장히 빠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얘네들이 쓰는 게 단순하게 이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또 뭐 하나 어떻게 해볼까? 21번 제곱근 계산 뭐 이런 거 있다.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얘는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맞나? 그래서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얘는 얼마? 얘는 얼마? 해서 요렇게 요런 것도 계산할 줄 알아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리수 앞에서 배웠잖아, 그지? 맞나? 루트 배웠잖아.
우리 이렇게 생겨있는 친구는 항상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 그랬지. 뭐 해야 된다 그랬어? 유리화 할 때 선생님이 요 점 얘기해줬지. 아래 위로 이렇게 똑같은 친구를 곱했을 때 분모가 뭐가 되지? 분모가 뭐가 되지? 유리수가 되잖아. 요거를 분모의 유리화라 그러지? 맞나? 그러면 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도 분모의 유리화를 할 수가 있다. 분모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 그러면 얘 똑같이 요 합차를 이용해줘서 똑같이 합차를 이용해줘서 분모 분자에다가 요 친구 더하기 요 친구를 곱해줍니다. 우리 뭐 유리화 얘기할 때도 배웠지만은 같은 수를 곱하는 거는 요 친구가 전혀 바뀌지가 않지. 맞지? 어차피 약분되는 거니까. 이걸 가르쳤더니 작년에 어떤 오빠에는 유리화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적고는 다시 약분해서 적더라고. 자, 얘 같은 경우는 합차 공식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 제곱 마이너스 얘 제곱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된다고. 됐나요? 요게 옆에 있는 곱셈 공식을 이용한 분모의 유리화. 자,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계산이 복잡한 거지 내용이 어렵진 않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조금 복잡한 계산을 맞닥뜨렸잖아, 그지? 그러면 너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습장에다가 예쁘게 또박또박 문제 적고 나중에 틀렸을 때 내가 뭐 어디를 틀렸는지 찾기 위해서 연습장에다가 반드시 번호, 페이지 같은 걸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가빈 31번 왜 틀렸어? 연습장 한번 보자. 그럼 바로바로 찾아야 된다. 알겠니? 이가빈 대답 안 해.